경남 하동문화예술회관 근처 배수구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을 목격한 초등학생들. 평소 학교에서 받은 화재 예방 교육의 기억을 되살려 화재를 초기에 진화했다는데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끈 정혜원 군과 도움을 준 친구들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이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의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생들입니다. 경남 하동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들이라고요. 네, 아주 신통한 학생들입니다. 네. 8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방과 후에 동네에서 놀고 있었어요. 하동문화예술회관 인근에서 아마 거기 터가 넓으니까 8명의 친구들이 이제 재밌게 오후에 놀고 있었는데 2시 44분경입니다. 이게 2월 9일에 발생한 일이니까 며칠 안 됐어요. 배수구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지금 화재가 난 거죠? 불길 솟고 있고. 네, 119에 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손 놓고 보지 않았습니다. 소화기를 어디선가 들고 와서 소방관 못지않게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익숙한 솜씨로 네. 불을 끄는데 저 8명의 그냥 해맑게 뛰놀던 어린이들이 순간 어린이 소방대로 변신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기특하고 신통한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서 봤을 때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초등학생으로 좀 보게 되는 건데 멀리서 봤을 때는 초등학생인지 어른인지 소방관인지. 네, 소방관인지 네.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인데. 이게 4분 후에 빨리 네. 소방대가 출동했거든요. 이미 불길 다 잡은 다음이었습니다. 예, 자, 침착하게 이제 화재를 진압한 용감한 하동초등학교 학생들인데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 정예헌, 박중원 군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제 정확히는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는 길 사이에 하수구에서 불이 났어요. 안쪽에서 시작하면 좀 높이 났고요. 약간 어린이 키 정도? 불이 크길래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불이 옮길 것 같아서 겁을 뒤로 하고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와서 일단 꺼야겠다고 생각을. 좀 있다가 너무 커져가지고 일단 가져와야 되는지 애들한테 물어보고 애들이 가져와야 된다고 했으나 어떻게 해가지고 불이 난 주위에 그 옆에 소화기가 있길래 소화기를 일단 꺼내서 바로 연이한테 넘겨가지고 연이가 쏜다고 했어요. 바람을 등지는 데에서 점핀을 뽑고 호스를 부르짖는 대로 향하게 한 다음에 눌러가지고 이제 불을 껐어요. 아, 근데 그 바람이 불면 이제 불꽃이 날아다녀서 저렇게 좀 불길이 솟았을 경우에 또 다른 불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걸 이 학생들도 인지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침착하게 소화기를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능숙한 솜씨네요. 정말 저 상황이면 어른들도 소화기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쓰는지 작동법을 알고 있는 어른들도 처음 써보는 어른들이라면 이걸 네. 어떻게 되는지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차분하게 바람을 등지는 곳에서 안전핀을 뽑고 쏘면 된다. 이거를 지금 본인이 인터뷰하는 내용에서도 정말 이 초등학생 어린아이의 저 늠름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아직 어린아이다 보니 겁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화기를 보면 압력 게이지가 있는데 그 바늘이 초록색을 딱 가리키고 있으면 이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건데 그건 네. 먼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겁은 조금 났지만 소화기가 있으니 그리고 이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이니 나는 불을 잘 끌 수 있겠다. 불 끄는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소화기를 작동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근데 또 저 8명의 그 친구들 초등학생들이 역할 분담을 딱 하나하나 해서 화재 진압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역할이 분담됐대요. 아유. 그러면서 이 정예원 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소화기는 그 아무데나 있지 않잖아요. 아마 철장 안에 있었나 봐요. 그 철장 안에 있는 소화기를 친구 유은이하고 중원이가 철장을 열어서 가지고 왔는데 유은이는 특히 그 힘도 세고 빠르대요. 달리기도 잘하고. 예. 그래서 걔가 빨리 달려가서 소화기를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전달을 해줘서 내가 끌 수 있었고 다른 친구는 주변에 있는 경비원 아저씨한테 빨리 가가지고 경비원 아저씨한테 연락을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지나가는 어른한테 119에 신고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자기들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 8명의 그 친구들인데 사진을 보니까 이제 해맑은 모습 보니까 초등학생 같네요. 근데 소방관들처럼 상황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에 딱 했을 때 이때 불을 꺼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정말 기특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평소에 배운 대로 했다라는 예.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 어른들도 하기 어려워요.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했던 일로도 보여요. 어른들이 뭐 생각이 좀 복잡하고 이거 내가 꺼내도 되나, 뭐 잘못 만졌다 어떻게 하면 안 되나, 자기 몸 다칠까 이런 걱정하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배운 대로, 그리고 상황이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거침없이 행동에 옮겼던 거고, 기특한 게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근처에 이제 예술회관에 소화기가 있던 걸 평소에 또 봐줬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이제 불길이 솟았다가 또 잔디밭이나 나무로 이제 그게 불꽃이 문제죠. 튀었을 경우에 2차적으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까 그 네. 초등학생의 이야기를 한 대로 당시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화재 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누군가 고의로 화재를 낸 것 같지는 않고, 이 소방 당국에서 파악하기로는 담배꽁초를 이렇게 버렸는데 배수구 안에 이제 낙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실화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잔디도 많았고 차량도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 불씨가 다른 데로 옮겨 붙었다라고 한다면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말만큼이나 빨리 화재를 진압해야겠다라는 판단 자체가 정말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정혜원 군이 앞서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하거든요. 검을 뒤로 하고, 아마 이제 그 칼 같은 거 갖고 이제 놀고 그랬는가 본데, 검을 뒤로 하고 수화기를 들고 진압을 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참 재밌는 말이에요. 검을 뒤로 한다는 말이. 이 어린이인데 네. 이 순간에 또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정혜연 군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불을 끈 순간 네. 정말 뭔가 성취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냐면, 자 이제 내일 학교 가면 우리 이거 자랑할 거야. 나 정말 자랑할 거야. 그 소방관, 경찰관 아저씨들이 와서 너무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줘서 또 좋았고요. 아까 중원군의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불이 꺼지는 순간 첫 번째 안심이 됐고, 두 번째로는 뿌듯한 마음을 느꼈다. 근데 전 걱정이 소화기 중에 가끔 작동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니 초록색 게이지 네, 라인은 봤잖아요. 그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예, 예. 저게 작동을 안 했다면 또 다른 소화기를 가져왔겠죠. 네. 겁을 안 먹고 용기를 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맞아요. 거죠. 네, 이제 맞아요.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정혜원 군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소화기를 사용해서 화재를 진화를 했는데,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정혜원 군의 말을 들어볼까요? 초등학교에서 매년에 한 번씩인가 두 번씩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쳐줘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고, 그래서 기억한 대로 불을 껐어요. 약간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자신감도 얻었고 이제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친구들한테는 약간 고맙기도 하고, 자기도 불을 끄고 싶었다고 하길래 약간 미안하기도 했어요. 제가 다 껐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다급하니까. 겁은 나긴 하지만 같은 상황이 일어나니까 많이 크면은 일단은 조금 겁이 나지만 119에 신고를 하고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겁났을 거예요. 겁났는데 자기가 딱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근데 뭐 지금 설명 들어보면 학교에서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줬는데 그렇죠. 그걸 다 숙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도 얻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게 저런 거 하면 솔직히 저 옛날 생각을 하면 많이 졸기도 하고 네. 잘 안 듣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저 학생들은 그걸 딱 기억을 해서 초록색 게이지까지 확인해가면서 했다니까, 아유, 저 부분은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친구도 또 소화기 들어 자기가 끄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예언- 내가 꺼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예언군 같은 정혜원 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다 껐잖아요. 네.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친구들은 감정이 있나 봐요. 좀 놀아서 끄지 본인 혼자 다 껐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언이가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는 그냥 그 첫 번째로 이게 이제 내가 혼자서 이거 소화기 들고 껐는데 친구들이 오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끄고 싶었는데 너 혼자 다 껐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들 오늘 뭐 방송 나가면 부모님 얼마나 또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정희영 군 어머니나 아버님이 참 칭찬도 많이 해줬을 것 같은데, 그 또 어린 아이들은 그 칭찬 맛에 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이 아이들 지금 가장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학교가 자랑해야지였잖아요. 선생님들이 엄청 칭찬을 해줬고, 아버지도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하면 주변에 막 칭찬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우리 아빠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참 이런 모습에서도 참 크게 될 아이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또 저렇게 어렸을 때에
그 몸에 밴 행동이 성인이 돼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몸소 실천해봤고 또 용기를 내봤기 때문에 그 행동이 앞으로 쭉 이어질 것 같아요. 네, 평소에도 예언군 같은 경우에는 남을 도와주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뭐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으면 그 모습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본인이 조그만 체구인데도 불구하고 짐 들어드리고 막 그랬다라 그러고요. 또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하다고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때가 또 제일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번에 또 주목할 게 참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예언군 이름 그 한자가 이글 예에다가 베풀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 이 부모님이 이 예언군에게 항상 자신의 그 이름의 뜻풀이를 하면서 혼자만 살지 말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도우면서 베풀면서 살라라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예헌군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바르게 잘 자란 이유가 부모님 또 교육이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잘 졌네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가 익을 예 베풀헌. 베풀면서 산다라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오늘 뭐 그 모 언론사에 김영석 수필가가 쓴 얘기가 있더라고요. 베풀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데 100세신데 초등학생이 벌써 실천을 했으니까 그 얘기가 확실히 와닿는데 베풀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